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여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두식은 그날 밤 평생 내린 결정 중 가장 비열한 선택을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민두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번호 표시 안 됨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여기 민두식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첫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전에 자신이 버린 부하 중 하나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일이요? 큰일이죠. 회장님 따님 지금 우리 손에 있거든요. 민두식의 심장이 멈췄어요. 뭐, 놀라셨죠? 저희도 놀랐어요. 회장님이 약속을 어기실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처리하라고 하시더니 경찰한테 넘기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민두식은 입술이 말랐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는 거냐? 간단해요. 회장님이 직접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네. 따님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문태경이 살아야 할까요? 둘 다는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신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둘 다. 무슨,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회장님 지금까지 이런 선택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한쪽 버리고 한쪽 살리기. 이번엔 딸이냐, 원수의 아들이냐, 그 차이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48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문태경을 우리한테 넘기시든지 아니면 따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든지. 잠깐. 아, 참. 경찰 부르시면 바로 끝이에요. 따님부터요. 그럼 좋은 선택하세요. 회장님.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두식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두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세리.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세리.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었던 그 순간. 할아버지.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진짜 손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민두식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제국. 문태경. 그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습니다. 20년 전 부모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복수하겠다고 나타난 남자. 증거를 쥐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서, 증언. 하나씩 파헤치며 민간유통의 비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원만 없어지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문태경이 사라지면 증거 대부분이 힘을 잃는다. 백설이도 무력해진다.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 된다. 회사는 지켜진다. 세리를 선택하면 문태경은 계속 살아서 자신을 괴롭힌다. 증거는 계속 쌓인다. 결국 감옥에 간다. 회사는 무너진다. 48시간. 민두식은 손목시계를 봤어요. 자정 12시 20분. 모레 자정까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하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민두식은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세리는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돼.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김선재. 하지만 전화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양심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곧 짓눌렀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전화를 걸었어요. 세리. 20년을 키운 딸. 아니,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운 건 키운 거였습니다. 문태경. 부모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들어온 남자.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폭탄 같은 존재. 둘 중 하나. 민두식은 의자를 걷어찼어요. 젠장. 하지만 머릿속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태경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백설이도, 증거도, 모든 게 힘을 잃어. 세리는 나중에 돈으로 권력으로 다시 붙잡으면 돼. 민두식은 결론을 내렸어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만 살아남으면 되는 쪽으로. 도심 외곽 폐창고. 민세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납치된 게 몇 시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 차렸나? 남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궁금해. 내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이지.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쪼그려 앉았어요. 민세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말이야. 우릴 쓰다가 버렸어. 입 막으라고 돈 줬다가 나중엔 경찰한테 넘기려고 했지.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알아. 넌 몰랐겠지. 넌 그저 공주님이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공주님도 진짜 공주님이 아니래? 바뀐 애래? 민세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놀랍지. 우리도 놀랐어. 내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 근데 누군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 남자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내 할아버지도 그거 알면서 너 키웠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랑해서? 아니면 이용할 게 있어서? 민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근 며칠간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아빠라면 달랐을 텐데. 민경채가 누군가에게 한 말. 그 의미가 뭐였을까? 민세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철골 구조가 보였어요. 진짜 아빠가 따로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민두식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민경채가 보이는 미묘한 거리감.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갑지?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의문들. 민두식은 다른 손주들에게는 따뜻했지만 자신에게만은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었어요. 물 줄까? 남자가 물병을 내밀었어요.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강하네. 역시 재벌집 딸이야. 저 재벌집 딸 아니에요. 당신들 말대로 바뀐 애잖아요. 남자는 웃음을 멈췄어요. 맞아. 넌 백설이 딸이지. 그 여자가 너 낳았어. 뭐라고요? 몰랐어? 백설이. 정루씨야. 그 여자가 내 친엄마야.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백설이.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 왜인지 모르게 편안했던 사람. 그게 엄마였구나. 그럼 민경채는? 그 여자. 백미소 엄마지. 4년 전에 죽은 그 애. 민세리는 숨이 막혔어요. 백미소.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 자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 내가 그 아이 엄마의 딸 자리를 빼앗은 거였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일어섰어요. 내 할아버지가 선택할 거야. 널 살릴지, 문태경을 살릴지. 문태경 씨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 부모 죽인 게 내 할아버지야.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복수하러 왔고. 민세리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민두식이 문태경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백설이가 그렇게 문태경 편을 들었는지. 그럼 저는 그냥 거래용이네요. 그렇지. 넌 카드야. 회장님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보는 거지. 남자는 문 쪽으로 갔어요. 내가 사는지 문태경이 사는지 48시간 안에 결정 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민세리는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민세리는 생각했습니다. 민두식, 날 선택할까? 아마 아니겠죠.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 목숨줄은 지금 내 할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통화 기록에 민두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널 살릴지 아니면. 말이 끊어졌어요. 민세리는 알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버릴지라는 뜻이라는 걸.
민두식의 서재. 민경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세리한테서 전화 왔어요. 비명 소리 들렸어요. 아버지, 세리가 알고 있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경채는 그 어조에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방금 전화 왔다. 놈들이 세리를 데리고 있다고. 그럼 빨리 경찰에. 안 돼. 네. 경찰 부르는 순간 세리는 죽는다. 놈들이 그렇게 말했어. 민경채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10분 후 김선재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문태경 어디 있는지 알지? 김선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치 알려줘. 회장님, 그건 세리 목숨이 걸렸어. 민두식이 고함을 질렀어요. 김선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경채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설마 또 그러시려고요? 그러다니 사람을 또 다치게 하시려고요? 민두식은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 명 다치면 한 명 산다. 너도 알잖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세리 대신 죽을래?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경채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리는 제 딸이에요. 20년을 키웠어요. 제발 다른 방법이 없어. 민두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경채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넌 모르는 게 많아.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해.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람 사는 거냐? 착하게 살다가 짓밟히는 게? 민두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착하게 살았다가 다 빼앗겼어. 그래서 배웠어. 먼저 빼앗아야 한다고. 김선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을 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회장님, 넌 말 말고 위치만 알려줘. 하지만 문태경을 넘기면 검찰 수사가. 검찰? 문태경 없으면 증거 절반은 무용지물이야. 조필두도 입 다물 거고 백설이도 힘 빠질 거야. 민두식은 계산이 끝난 듯했어요. 그리고 세리는 다시 데려오면 돼. 돈 주든 협박하든. 민경채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세리를 물건처럼.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 지금은 회사가 먼저야. 회사 무너지면 우리 다 끝이야.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넌 아직 어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무너진 제국은 다시 세울 수 없어. 김선재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됐어. 넌 그냥 위치만 보내. 알겠습니다. 김선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태경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마포구 상수동 폐건물입니다. 백설이 씨와 함께 있습니다. 좋아. 그 정보 놈들한테 넘겨. 네. 납치범들한테 위치 알려주라고. 그럼 놈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답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딜까?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악마 되는 거. 민경채. 하지만 민경채는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리, 미안하다.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세리 살리고 싶으면.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태경 위치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백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민세리는 항상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밤에는 더욱. 백설이는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 씨, 깨웠어요? 아니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일이에요? 세리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문태경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에요. 10분 안에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백설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은 언제나 맞았거든요. 백설이는 창가로 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세리. 20년 만에 찾은 딸. 아니, 정확히는 아직 딸이라고 말하지 못한 아이. 어릴 때 헤어졌어요. 공실장이 바꿔치기 했을 때. 백설이는 백미소를 민세리인 줄 알고 키웠고, 민경채는 민세리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백설이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민세리. 아니, 그때는 이름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찍은 사진. 내 딸.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민세리는 다른 집에서 다른 엄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백설이는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벨이 울렸어요. 문태경이었습니다. 빨리 왔네요. 과속했어요. 세리 일이면 당연하죠. 둘은 차에 올라탔어요. 문태경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민두식 집으로 가요. 회장님 댁이요? 네. 세리 마지막 위치가 거기였을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두식. 설마 또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세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설희 씨, 혹시.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세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미소 때처럼은 안 돼요. 다시는. 백미소. 4년 전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 백설이가 20년간 친딸인 줄 알고 키웠던 아이.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세리는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백설이는 문태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태경 씨. 차는 계속 달렸어요. 민두식 저택으로. 15분 후 문태경이 도착했어요. 차를 타고 민두식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세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문태경도 알고 있었어요. 민두식이 관련되어 있다면 상황은 절대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택 앞,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문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 표시 안 됨. 여보세요? 문태경 씨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세리 찾으시죠? 오시면 돼요. 혼자요.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폐창고였습니다. 경찰 데려오시면 아가씨부터 처리합니다. 혼자 오세요. 1시간 안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백설이는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세리가 당신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린 이미 미소를 잃었잖아요. 더 이상은. 문태경은 백설이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대신 조심해서. 하지만 혼자 오래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예요. 당신은 숨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폐창고 앞. 문태경과 백설이가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남자들이 어둠에서 나타났어요. 1:00쯤 됐습니다. 세리 어디 있어요? 조급하시네. 거래가 먼저죠.
무슨 거래? 간단해요. 당신 목숨이랑 아가씨 목숨 바꾸는 거요. 문태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요. 대신 세리는 무사히 돌려보내요. 물론이죠. 우린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민두식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숨을 죽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두식이 차에서 내렸어요.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내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니까. 민두식은 문태경을 바라봤어요.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문태경, 이젠 끝이야. 제가 사라지면 회장님 손녀가 살 수 있나요? 그렇다더군. 진짜 손녀예요. 친손녀?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 주제에 따질 건 아니지. 답은 안 하시는군요.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꺼냈어요. 문태경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백설이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녹화. 시작.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이 모든 장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였습니다. 시작해. 남자 하나가 파이프를 들고 문태경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하지만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요. 당신들도 피해자네요. 저 사람한테. 문태경이 민두식을 가리켰어요.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이용당해요? 남자는 멈칫했어요. 입 닫혀. 사실이잖아요. 저 사람 지금 당신들도 버릴 생각이에요. 이 일 끝나면 경찰에 넘길 거라고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두식이 끼어들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빨리 끝내. 회장님, 진짜 우리 지켜주실 거죠? 남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 일만 끝내면 해외로 보내줄게. 돈도 충분히 줄 거고. 알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파이프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한 번 살인 미수를 저질렀어요. 문태경을 차로 치료했던 그때.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죽이는 건가?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문태경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 있죠? 왜? 아내는요? 아이는요? 있어. 딸이 하나. 몇 살인데요? 7살.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아이 아빠가 살인자라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의 손이 더 떨렸어요. 입 닥쳐. 학교에서 놀림받겠죠. 내 아빠 살인자래. 그렇게.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민두식이 소리쳤어요. 시간 없어. 빨리 끝내지 못해? 남자는 파이프를 높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빨리. 민두식의 고함에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문태경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어요.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가.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배를 가격했습니다. 문태경은 쓰러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백설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휴대폰으로 계속 찍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 남자들의 폭행, 모든 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대편 출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백설이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숨어있던 백설이가 아니라 다른 입구로 들어온 백설이였습니다. 딸 하나 구하려고 무고한 사람 죽이시는 거예요. 회장님. 민두식은 얼어붙었어요.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리가 전화했어요. 비명 지르기 전에 제 번호 눌렀거든요. 백설이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아니, 녹화만이 아니에요. 백설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 상단에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임원 단체방, 주요 기자들 메신저, 그리고 제 SNS. 세 곳에 동시 송출 중이에요.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감히요? 제가 왜 못하죠? 당신이 제 딸 죽였는데 이제 남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계속하세요, 회장님.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민두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남자들이 움찔했어요. 파이프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거 신경 쓰지 마. 계속해. 민두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물러설 곳 없어.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백설이는 비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살인하세요. 그게 민두식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백설이는 휴대폰 화면을 민두식에게 보여줬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 보이세요? 지금 2847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요. 민두식은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850명, 2865명, 2901명. 댓글도 보세요. 백설이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이거 진짜야? 민두식 미쳤네. 경찰 신고했어요. 녹화 중입니다. 증거 확보.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이제 아시겠어요? 회장님 인생 끝났어요. 지금 이 순간. 백설이는 남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들도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저 사람 따라서 감옥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만둘 거예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형님, 이거 진짜 실시간이면 우리 얼굴 다 찍혔잖아. 회장님이 우릴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이 퍼져나갔어요. 백설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두식은 당신들도 버릴 거예요. 이미 계획 다 세워놨을 거려. 경찰한테 넘길 거라고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저 사람들이 멋대로 했다고 발 뺄 준비 다 했을 거예요. 회장님, 그거 사실이에요? 남자 하나가 민두식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 여자 말에 속지 마.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백설이가 끼어들었어요. 해외 도피 자금 준비됐어요. 신분증 위조는요?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거든요. 봐요. 없잖아요. 당신들 그냥 쓰고 버릴 카드였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진짜였어요? 아니라니까. 내 말 믿어.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믿지 않고 있었어요. 파이프가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린 그만할래요. 뭐, 이미 우리 얼굴 다 나갔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나아요. 남자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민두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제 끝이에요. 회장님. 20년간 지은 죄, 오늘 전부 청산하실 시간이에요. 민두식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백설이는 문태경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문태경은 일어났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세리, 찾아야 해요. 알아요. 이제 찾을 거예요. 백설이는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세리 어디 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말했어요. 지하에요. 지하, 냉동 창고. 안내하세요. 지금 당장. 바로 그때 창고 구석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만하세요, 회장님. 조필두였습니다. 20년간 민두식의 운전기사였던 사람. 그리고 문태경 부모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 필두야. 넌 왜 여기? 더 이상은 못 따르겠습니다. 조필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회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문태경 죽이고 세리 살린다는 거. 조필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지시하신 것, 민세리와 백미소 바꾼 것, 비자금 조성, 증거 인멸, 전부 녹음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신이라고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전 이제야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조필두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 딸이 있습니다. 이제 10살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어볼 때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목이 메었어요. 살인 공범이었다고 말해야 합니까? 전 이제 그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백설이는 조필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조 기사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어요. 형님, 이거 우리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찍혔잖아. 우리 얼굴도 몇 명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한 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끝이야. 회장님이 우릴 지워줄 거야.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고. 그가 파이프를 들어 문태경에게 달려들었어요. 백설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한 대 더 때리면 당신들 인생은 완전히 끝나요. 지금 몇천 명이 보고 있는데 남자는 멈칫했어요. 백설이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847명이었어요. 젠장. 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듯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천장에서 탁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전선이 끊어진 거였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천장에 쌓인 먼지와 기름, 낡은 나무, 완벽한 연료였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세리 어디 있어? 백설이가 소리쳤어요. 지하 냉동 창고에 있어요. 조필두가 답했습니다. 백설이는 뛰었어요.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태경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남자 하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주먹이 날아왔어요. 문태경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이 새끼가. 계속 맞았어요. 갈비뼈, 배, 얼굴. 사방에서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조필두가 달려와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불타는 목재였습니다. 문태경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위험해. 누군가 문태경을 덮었어요. 백설이였습니다. 목재가 백설이의 등을 강타했어요. 설이 씨,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백설이는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번엔 제 차례니까요. 백설이는 웃었어요. 피가 입술에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만 계속 다치게 둘 순 없잖아요. 9장 어머니들의 선택. 같은 시각, 지하로 가는 계단. 민경채가 뛰어내려왔어요. 연기가 아래로도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냉동 창고 문을 열었어요. 민세리가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세리야. 정신 차려. 민경채가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안 풀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백설이었습니다. 비켜요. 제가 풀게요. 백설이는 작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넋 놓고 백설이를 바라봤어요. 당신. 왜긴요? 이 아이 엄마니까요. 뭐라고요? 밧줄이 풀렸어요. 민세리가 쓰러졌습니다. 백설이가 재빨리 안았어요. 세리야. 눈 떠. 엄마야. 그 말. 엄마라는 단어. 민경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당신이 세리 엄마라고요? 백설이는 민경채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 아이부터. 안 돼요. 지금 말해요. 세리가 당신 딸이면. 그럼 내 딸은 누구예요? 백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백미소예요. 4년 전 옥상에서 떨어진.
세상이 무너졌어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지금은 셀이 먼저예요. 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백설이의 외침에 민경채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지금은 세리부터. 둘은 함께 민세리를 들어 올렸어요. 한쪽씩 어깨를 받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민경채가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둘 다 엄마예요. 이 아이한테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둘 다. 병원 응급실. 민세리는 연기 흡입으로 위급한 상태였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민경채와 백설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 손상이 심해서 특수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 중 조직형이 맞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요. 저 검사해 주세요. 민경채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검사받겠습니다. 백설이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두 분 다 검사했는데 민경채와 백설이는 숨을 죽였어요. 환자와 조직형이 일치하는 분은 백설이 씨입니다. 민경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일치. 한다고요? 네.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가족이시죠? 백설이가 조용히 답했어요. 친모입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3일 후, 민두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쓰러진 후, 뇌졸중이 왔습니다. 반신이 마비됐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 교사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민두식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설이 씨의 실시간 방송 영상, 조필두 씨의 녹음 파일, 문태경 씨와 민세리 씨의 피해 진술, 증거가 충분합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 치료 후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김선재는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민두식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에 접속했어요. 150억.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제 몫이에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입국 심사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김선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형사 셋이 서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150억 송금건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요.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체포하면서 비서들 계좌 전부 모니터링 시작했죠. 돈 움직이면 바로 알림 오게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13장 재판. 6개월 후 법정. 민두식의 선고 공판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민두식. 얼굴은 반쯤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총 39건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탕. 법봉이 내려쳤어요. 민두식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백설이, 문태경, 민세리가 앉아 있었어요. 민경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김선재의 재판. 피고인 김선재, 횡령 150억, 증거인멸, 사기 방조,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합니다. 탕. 김선재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생존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백미소 추모공원. 백설이, 문태경, 민세리, 그리고 민경채가 함께 왔어요.
민경채는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소야. 민경채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꽃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백설이가 옆에 섰습니다. 민경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됐어요. 미소도 알 거예요. 진심을. 민세리도 꽃을 놓았어요. 언니, 저도 미안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언니 자리를. 문태경이 말했어요. 미소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착한 아이였으니까. 네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실. 백설이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분기 보고서예요. 고마워. 세리야. 백설이는 이제 민강유통 회장이었어요.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민경채 이모도 오신대요. 그래? 좋아. 민경채는 이제 회사를 떠났어요. 대신 백미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언니 이름으로 매년 100명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 미소가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였어요. 백설이, 문태경, 민세리, 민경채. 조용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건배. 내 잔이 부딪혔어요. 미소를 위해, 미소를 위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법정. 민두식의 가석방 심사였어요. 피고인 민두식. 가석방 신청을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어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민강유통. 백설이는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올해 매출 30% 증가했습니다. 투명 경영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 후,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소야, 엄마 잘하고 있지? 바람이 창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엄마. 백설이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문태경과 백설이, 민세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 주에 민경채 이모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좋지. 어디로? 제주도요. 미소 언니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래요. 세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식사 후, 백설이는 베란다에 나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문태경이 다가왔어요.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어요?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백설이는 문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죠? 당연하죠.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 그리고 진짜 가족. 태양을 삼킨 여자는 이제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